마지막으로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데미지와 토이미지, 저는 데미지는 스파르타의 정치 형태고 토이미지는 아테네의 정치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스파르타는 왕과 귀족이 정치적 결정권을 독점을 했습니다. 시민들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 투표권만 있었습니다. 오늘의 데미지도 그렇죠. 헌법에는 그 주권은 국민들에 있다고 하는데 우리 손을 보면 주권은 없죠. 주권 누구에게 있느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 선출된 사람들이겠습니다. 그게 다 스파르타의 정치 형태입니다. 왕과 이 상황은 독재가 있는 것이고 거기서는 그런 방식으로 시민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지금 이런 방식으로 선발을 하고 또 진행과 자료나 정보 제공 이런 방식으로 주어지는 상황에서는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게 다른 독재가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자신의 어떤 사례가 소환 투표 사례가 2007년도에 있었습니다. 주민 소환 투표 2007년 7월 달에 시행이 되고 시행되자마자 준비를 해서 12월 달에 투표가 이루어졌는데요. 이때 이제 하남시 화장장 건립 추진 주민 소환 투표를 주민들 입장에서는 하남시장의 독선적인 결정이고 공약사항도 아니고 2천억은 전체 사업비의 절반도 안 된다. 다른 타 사업으로 전환할 때 하남시 입장은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고 2천억이라는 큰 돈으로 지하철 건설 비용을 투입이 되기 때문에 번복할 의사가 없다. 그래서 주민 소환 투표까지 간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전략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보다는 한번 시나리오를 몇 개 제가 상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말씀드리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그렇겠네 하면서 의견을 줄 수 있는 좀 화두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상정할 수 있는 시나리오 두 가지 이렇게 해봤고요. 첫 번째는 제가 사실은 지난번에 중회의 때 말씀 이미 했던 건데 현재 일각에서 개헌 추진 논의가 되고 있죠. 특히 저희랑 뭐 정파성은 없지만 저희 시민의회 추진 세력이 그렇지만 저희랑 가까운 분들을 중심으로 지금 상당수가 직접 정당 단위에서 한번 해결을 보자 그래가지고 심지어 어떤 정당은 200만 명, 당원 200만 명이 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정당 속에서 기득권자들과 그다음에 당원들은 목표가 다릅니다. 그래서 벌써 충돌이 일어났었죠. 지난번 국회의장 선거에서 충돌이 났었죠. 그럼 그걸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될 거냐? 실제 국회 신뢰도 22년 동계 24.1%.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직접 정치를 해보면 어때? 그런 제안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지난번 촛불행동에서 분들은 동시에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해서 시민의회와 배심제의 동일성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민의회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요거는 내용이 광동현 교육감님께서 이렇게 초안을 낸 거에 대해서 많이 참조했습니다. 그래서 얘기 읽어보면은 선거에 의한 대의제는 정치적 대립이나 당사자 이해관계 사안에서는 결정력을 상실한다. 뿐만 아니라 긴 후의 초당파적 사안에서도 이제 법이기도 하지만 과학 법칙이기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서양 과학 특히 물리학 중심이 이제 뭔가 양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다 서로 주체 객체 관련돼 있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과학은 이렇게 발전을 했는데 법학은 아직 그렇게 안 됐다. 법학은 일방적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고 지키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저희가 어떻게 개혁할 수 있고 우리가 그냥 우리가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법을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이 책의 핵심 태제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루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고 또 목표이기도 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대의제 문제 한계가 있어서 이 시민의회 이제 운동이 이제 종료하게 되었는데 이 시민의회의 뭐랄까요 역사랄까 그런 학문적인 어떤 배경을 조금
뭐랄까 좀 작은 단위로 이야기하는 경향이 장차 너희로 내 음침한 꿈이 될 거야 하는 메시지를 줘가지고 지금부터 응원을 받는 전략 그거를 지금부터 펼쳐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은 시민의 법제화하는데 빨리 도달할 수 있지 않겠나 그 생각입니다. 요거 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의회법 제정을 위한 역량을 결집하는 것 이게 기본적인 토대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로드맵은 어떻게 하며 국회 내 연구 모임, 법제화 전략 네트워크 등등 이런 것들은 조금 전에 우리 진성영 선생님도 말씀하시고 또 우리 변호사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그 조례를 통한 또 법률 제정으로 가는 여러 가지 단계적 방안도 말씀하셨는데 이걸 전담할 수 있는 이게 아마 우리 그 위원회가 해야 될 첫 번째 가장 중점을 둬야 될 핵심 과제가 아닌가 싶고요. 두 번째는 그럼 우리가 이게 법제화되기 이전 현 상황에서 추진해야 될 중점 의제 의사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전봉준이 무주에 보낸 통문 하나에 짧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좀 그런 단초를 찾아. 정치가들은 나름대로 이 옳은 이야기를 현장에 맞는 이야기로 만들어내서 정말 노력하구나 라고 긍정적으로 말씀하셨죠. 그런데 어쨌든 그 180살 가까이 된 이후로 쭉 흐름을 보면서 또 지금의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은 어쨌든 어떤 가치 밖으로 내가 표방하는 건 가치가 많아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이 뭐 여당, 야당, 진보 보수 떠나서 이 정당들이 이제 알래스카가 병원 이게 3기입니다. 미국이 4기는 1, 2차 대전이지만 그거죠. 근데 이미 3기 때 미국이 영국을 능가했어요. 1차 대전이 지나기 전에. 근데 그 미국의 그 강고함은 역대 어느 나라가 추정하지 못할 만큼 그 수준이 높아요. 미국은 우리가 쉽게 반미운동하는 게 왜 반미운동을 반대하거든요. 미국은 앞으로 수백 년간 세계 지도국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지정학적, 지경학적 조건. 그 의사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전봉준이 무주에 보낸 통문 하나에 짧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좀 그런 단초를 찾아.
시내를 봅시다. 바람이 담긴 조그만 집에 옹기종기 모여 정다운 이야기 서로의 즐거운 수 값진 개화운동 뭐 이런 것들이 담겨 있어요. 완전한 그 하나의 책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제 펜으로 쓴 것이죠. 거기에 사발투문이 나와요. 그려져 있고 앞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뒷부분이 또 있어요. 뒷부분의 내용을 보니까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고 그 뒤가 없는데 그 여기 뒤에 나온 말이 민화란